세미나를 주관하게 된 국회 우리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주제고 이 세금이라는 게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이 특정 영역의 전문가들만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일 수 있는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오늘 와주셨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발표한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내용을 듣고 또 관심이 더 증폭돼서 오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정말 우리가 이 세미나를 잡은 지가 한 20일 됐죠, 대표님? 예, 20일 전에 날짜를 잡았는데 사실은 이 금융세제 선진화를 좀 더 가속도를 내고 좀 더 시장 친화적인 그런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컨센서스를 모아나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런 세미나를 준비했는데 정부가 오늘 8시에 큰 개괄적인 큰 그림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세미나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오늘 정부 발표안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코멘트가 상당히 위주가 되는 그런 토론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황 박사님 그렇죠? 먼저 작년에도 저랑 우리 조세금융신문 그다음에 금융조세 포럼과 함께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올해도 같이 또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게 돼서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조세금융신문과 금융조세 포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삼 대표님, 김대웅 대표님이 앞으로도 우리 증권시장과 금융시장 발전에서 더 큰 역할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정부안 발표를 보고 물론 어제 제가 대충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좀 상당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먼저 첫째는 증권거래세라는 게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도 그랬었고 궁극적으로는 폐지가 저희 공약입니다. 증권거래세는 폐지되어야 되고 폐지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인하되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를 해야 되는데 폐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인하에 대한 스케줄만 나와 있고 언제까지 폐지하겠다라는 정부 발표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자본시장 특위 운영 과정에서도 줄기차게 주장을 했었고 예찬 대표님께서 검토에 방문을 하셨을 때도 언급을 하셨고 저희 당의 총선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안에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스케줄과 언급이 없었다. 네, 그 부분에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자산의 대부분이 개인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쏠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부동산 주변에 돈이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해지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본시장, 증권시장이 활성화되어야만이 본질적으로 그 문제를 개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증권시장에 장기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거나 투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말로만 부동산의 여유자금과 유유자금이 너무 많다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증권시장으로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 방안에도 또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기 주식 보유자에 대한 세제 지원 이 부분들도 반드시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거는 올 연말 기준에서 이제 대주주에 대한 양도차익의 범위가 10억에서 3억으로 완화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죠? 완화가 될 예정이고 내년도부터는 이제 과세가 되겠죠. 연말 기준에서.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을 살리기 위해서도 또 조세 정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얼마나 과정이 올바르고 누구에게도 수용 가능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양도차익 과세함에 있어서 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A 상품은 이익을 보고 B 상품은 손실을 보면은 A, B 상품을 합산을 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손실난 것은 계산 안 하고 이익난 것에 대해만 계산하는 문제. 소위 손익 합산, 손익 통산이라 그러죠. 그 부분의 문제. 그리고 올해는 이익을 보고
보고 내년에 또 손해를 볼 수 있고, 올해는 또 손해를 보고 내년은 이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2월에서 공제하는 문제, 손익통상과 2월 공제에 대해서 법령도 정비가 돼야 되는 거고, 특히나 전산 시스템이 제대로 완비가 되어야만이 이게 작동이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이런 법령 정비와 전산 시스템이 아직 안 된 와중에 우리가 원래대로 갖고 있는 10억에서 3억으로 대주주의 기준을 완화했을 때에 아직은 우리 시장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에서 과세하는 거는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가기 전에 손익통상과 2월 공제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전산적으로 법령으로 완비를 해낼 수 있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보고, 그 맞게끔, 그 스케줄에 맞게끔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기준을 적용을 하는 것이 조세 정기적 관점과 납세자가 수용 가능한 그러한 원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었는데요. 제가 아침에 정부안을 보고 느낀 3가지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이 3가지 문제를 3가지 문제도 언급이 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나온 좋은 아이디어를 저도 이제 곧 우리 이동수 의원도 법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법안을 발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 발의하는데 여기서 나온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동수 의원님 자리 함께 하셨는데요. 예,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수진 의원님도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양경숙 의원님도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조세금융신문의 김종상 대표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경제 상황은 1930년대 대공황에 이어서 금세기 보기 드문 최악의 경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금융시장에서도 세계적 경제 대공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금융시장의 전반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위기 국면에서 금융시장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 분야의 선진화가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세제 선진화 개편 방안 발표가 바로 아침에 일부는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로드맵이 구체적으로는 나오지 않는 그런 현 상황에서 이 세미나를 진행하게 돼서 그 의미가 상당히 크다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세미나는 증권투자 과세 체계 및 신탁 세제 개편 방안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 방안들이 도출되어서 금융시장의 중장기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세금융신문은 대한민국이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금융 강국으로 되어갈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이시면서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이신 김병욱 의원님 주최하시고 우리 조세금융신문과 금융조세포럼이 공동으로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세미나의 성공을 위해서 응원해 주신 금융투자협회 나혜지철 회장님과 금융회사 그리고 회계법인 로펌 등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세미나 진행을 위해서 좌장을 맡아주신 국민대 안경봉 교수님, 발제자를 맡아주신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박사님, 법무부인 광장 이황구 변호사님, 그리고 토론자로 참석하신 기재부 세제실 전성준 사무관님, 금융위 소비자국 고성범 자산운용과장님, 서울시립대 이형한 교수님, 경북대 이동숙 교수님, 그리고 농협금융지주 송두한 금융연구소장님, 신영증권 오영표 본부장님, 손영철 세무사님, 그리고 국민은행 원종훈 투자부문 부문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확산과 비바람이 벌어지는 장마철에도 불구하고 외부 활동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상황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업계와 학계, 특별히 국회에 계시는 우리 국회의원님께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진정으로 이 행사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며 좋은 시간 또 의미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금융조세 포럼 회장 김도형입니다. 저희 그 사단법인 금융조세 포럼은 조세금융신문과 같이 지난해 4월에 주식시장의 바람직한 세제 개편 방안이라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변함없이 저희 세미나를 성원해 주신 김병옥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세가 그 금융 현장에 오면 국가는 조세 수입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과 원칙, 형평성을 강조하는 조세가 다양하고 복잡한 상품과 시장 구조 아래 자유롭게 경쟁을 추구하는 금융의 현장에서는 때로는 조세 마찰, 자금 흐름의 왜곡, 이탈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융 현장의 조세 이슈들은 때로는 복잡하고 난해하고 또 그 매듭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저희 금융조세 포럼은 2013년에 출발했습니다만 금융과 조세가 만나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세금 이슈들을 연구, 토론, 공유하면서 금융세제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서 이러한 제도의 개선들이 금융시장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지난 6년간 저희가 이러한 포럼을 개최한 횟수가 지금 100차례가 넘었습니다. 최근 들어 기획재정부가 금융조세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고 또 다행히 오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만 저는 그간에 많은 논란이 되어왔던 이슈들이 이제는 잘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금융세제 개편에서는 이 과세 대상의 확대나 조세 수입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세제를 합리화하고 금융의 특성을 고려해서 시장의 수용 능력을 감안하는 어떤 시장 친화적인 제도 개선에 가장 최우선을 두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제도 개선들이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금융조세 포럼은 앞으로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 더 많은 토론을 해서 저희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가 오늘 이러한 모든 이슈들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을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서 토론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이러한 것들이 정부의 세제 입안 과정 또 국회 입법 과정에 많이 검토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모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당의 김병욱 의원님, 우리 당의 자본시장 특위위원장이고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이시죠. 잘 나가는 분입니다. 예, 열심히 하십시오. 예. 그리고 김정상 조세금융신문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도영 금융조세포럼 회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세미나가 적시에 준비됐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세미나를 하는 거를 보고 기재부가 이를테면 선제적으로 어젠가 오늘 이렇게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일단 발표를 했죠. 그래서 오늘 토론이 더욱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욱 간사님이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말씀을 해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좀 없는데 일단 증권거래소라는 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본청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가랑비가 내리는데 옷이 젖더라고요. 이거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는 나중에 알게 되는데 이 거래세 때문에 상당히 많은 개미들, 국민들, 투자자들께서 저항감을 사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증권거래세가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손실 과세 문제는 우리가 여지껏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좀 해결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오고 이중과세되는 문제까지도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다 모아서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정부가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투자소득 과세 방안을 이제 마련을 한 거죠. 그래서 금융투자 상품을 다 모아서 합쳐서 과세를 하겠다 이런 얘기이죠. 근데 정부에서 설명을 드리니까 절대로 세금 더 걷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 조세 중립성은 분명히 지키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시장에서 잘 감시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금융투자소득 간의 손익을 통산해서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과세체제를 도입하겠다라는 상당히 선진적인 발상과 발표를 했습니다. 2월 공제에서 3년으로 제가 어제 설명을 들었고요. 그리고 이 오늘 발표된 대로 이 일정 금액 이상만 과세하는데 소득이 2천만 원으로 끊었죠. 이걸 2천만 원으로 하면은 전체 주식 투자자를 한 600만 명 정도로 보면은 대상이 한 30만 명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5%에 해당하고 5%에 들지 않는 분들은 이제 거래세에서 일부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2022년에 0.25를 0.23으로 내리고 그리고 2023년에 0.15로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0.15는 뭐냐? 거래세가 폐지된 거냐? 주장한 거래세가 폐지된 걸로 주장을 해요. 왜? 0.15가 농특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폐지로 봐야 되는지 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축사의 마무리 부분을 좀 다시 읽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세의 효율적 개편 방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2011년 신탁법 전면 개정으로 신탁 이용자 관련 규정이 정비됐지만 개별 세법에서 납세 의무자를 달리 규정하는 등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신탁제도 활성화에 걸맞는 신탁세제 개편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관련된 세제 개편안이 이제 의원님들로부터 또 정부로부터 들어오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참조하고 그때쯤 한번 들어온 세법 개정안을 가지고 제 책임하에 공청회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가계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부동산에 편중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75%가 넘어가는데 이건 OECD 평균의 배가 넘는 부동산 편중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부의 세제가 부동산을 투자하라 이렇게 권하는 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이 증권투자 과세 체계와 또 신탁세제 개편 방안의 이 세제 개편안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가계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선진국으로 바꿔가는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는 우리 국토부에서 자꾸 부동산 규제 21차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에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세제를 이렇게 땜질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5년 후 10년 후 대한민국의 가계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라는 깊은 고민 속에서 부동산 세제와 이 증권 거래세 내지는 양도세 부분을 함께 다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재부 발표를 봐도 증권거래세 끝까지 포기 안 합니다. 말을 아까 우리 윤호덕 기재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농특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0.25%에서 0.15까지 양보하고 1%를 내년에 0.2 그다음에 내후년에 0.8 이렇게 줄이는 걸로 제가 보기로는 우리 저희들이 작년에 자본시장 투기에서 다뤘던 여러 가지 주제를 볼 때 또 이해찬 대표님이 증권거래세 폐지를 얘기했을 때도
이건 좀 말장난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김병욱 의원님도 아마 조만간 증권거래소 폐지 또는 종합소득세로 바뀌어가는 이 조세체계 개편에 대해서 개편을 낼 것이고, 저도 이미 냈고, 그래서 우리 윤호덕 기재위원장을 모시고 국회에서 전반적으로 큰 틀을 가지고 이 부동산과 주식 투자, 내년 펀드 투자가 이 대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큰 틀에서 과세 체계를 한번 바로잡는 이런 계기가 되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를 마련하신 우리 김병욱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존경도 표합니다. 지금 정부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진전된 내용도 있고 또 아쉬운 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증권 거래세를 폐지하겠다라고 딱 단언한 것도 유동수 의원님 말씀대로 없는데, 손실을 보는 투자자들에게까지 거래세를 매기고 있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특히 코로나 재난 사태를 맞아서 경제가 갈수록 저 위기에 처하고 있는데, 재정의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강력하게 국가 재정이 투자돼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그래서 세제 개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소득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공평 과세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제 개혁이고 혁신이 아니겠는가. 물론 이해 당사자들도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이것을 21대 국회에서는 획기적으로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공부하러 왔습니다. 앞으로 관심 많이 가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나재철입니다. 먼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오늘 뜻깊은 세미나를 마련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님, 그리고 조세금융신문의 김동상 대표님, 그리고 금융조세포럼 김도영 회장님께 금융투자업계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윤호덕 기재위원장님, 또 유동수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양경수 의원님, 또 우리 홍성국 의원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또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오늘 세미나 주제 발표와 또 패널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 전문가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해서 코로나가 2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전망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항공, 해운 등 일부 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는 등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과감한 재정 지출 확대와 또 통화 정책으로 우리 자본시장은 일부 회복을 했습니다만 변동성이 확대되어 아직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등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위기 상황을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민간 부분은 혁신 기업에 대한 모험 자본 공급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정부와 국회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자본시장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과거의 미진함을 바로잡아 보다 강건한 체질로 바꿔나간다는 부의정경의 자세로 우리 자본시장의 과세 체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선진국과 달리 거래세와 양도세가 이중과세되고 있고요. 손익통상과 손실 이율 공제가 허용되지 않아서 손실이 발생한 투자자도 세금을 부담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과세 체계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저하시키고 혁신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제약하며 국제적 적합성에 맞지 않아서 우리 자본시장이 저평가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행히 우리 정부가 지난해 이러한 문제를 공감해서 증권거래세를 일부 인하하는 등 자본시장 세제의 개선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또한 여당은 20대 국회에서 자본시장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자본시장 과세 체계 선진화를 발표하였으며 21대 총선 공약을 통해 자본시장 세제 개선 추진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최근 자본시장에 대한 개인 투자가들의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 시기에 정부와 여당이 자본시장 과세 체계를 합리화해서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대하고 올바른 투자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대주주 과세 범위 확대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개인 투자가들의 자금이 자본시장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장기 투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들도 함께 추진된다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의 의지가 국민들에게 보다 확실히 각인되기를 기대합니다. 금일 세미나를 통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세제 원칙이 구현되는 합리적인 자본시장 세제 개편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합니다. 세미나를 개최해 주신 김병욱 의원님, 또 김종상 대표님, 김도영 회장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들어와 이거 지금 좀 써드려야 돼. 내가 아까 여기 한다고 했잖아. 걸리니까 가만히 있어요. 여기 한번 만들어요. 여기 요 라인까지 있지?